네, 자 이제는 뭐 비빌 언덕은 실적이라고 하니까 주식시장에서 실적을 근거한 분석 들어볼 시간이고요.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앞둔 금요일입니다. 또. 네, 금요일날만 나옵니다. 근데 뭐 이번 주는 날씨 탓도 있겠지만 뭐 이 진 빠지는 그렇죠. 시장도 좀 그런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네. 비빌 언덕은 실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실적을 아주 정확히 투영하지는 잘 못하는 시장의 특성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좀 바뀌겠죠. 그렇겠죠. 정부가 레벨업하고 5,000포인트 간다는데요. 이제 실적에 따라서 딱 좋은 거 쭉쭉 하고 그렇게 바뀌길 바라면서 실적이 잣대로 좋은 종목 투자하고 배당 받고 세금 내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많이 벌면 세금 내고 좋죠. 뭐 번개 없어서 세금 내기가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 요즘 논란들이 많아가지고 잡음도 많고 대외적으로는 관세, 대내적으로는 또 이 소득세 내지는 뭐 세금이죠. 다 어디나 세금 문제인데, 그죠? 그게 또 7월 말까지 뭐 세제 개편안도 그렇고 또 관세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지금 자신감이 훅 떨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장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 그거죠. 안 간 거 뭐 없나? 3,200선인데 뭐 안 간 거 뭐 있어? 이러면서 그런 거만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 포인트를 맞추고 있고 그러면 좀 오른 건 주르륵 밀리고 그런 현상 쪽에서 아마 좋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한 1, 2주 동안 이렇게 쭉 빠지는 종목들 나오고 하다 보니까 더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 진행 중인데 이 관세의 가장 메인은 포인트는 산업이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죠. 네. 대미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사실상 반도체는 대미 수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뭐 7%인가? 오히려 중국이나 기타 여타국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관세를 맞으면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자동차는 대미 수출 비중이 워낙 커서 60% 이상인 걸로 알고 있던데. 네, 어제 이제 53.6%입니다. 53.6%. 자, 어제 현대차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실적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시는지, 이 관세 압박이 본격적으로 작용하는 건지. 네, 작용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도 관세가 그대로 가게 되면 하반기 실적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결국에는 현대차를 바라보는 하반기의 이제 변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최근에 나왔던 미국의 자동차들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도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일단 캐나다나 멕시코로 공장을 좀 미전해야 되는데 근데 왜 멕시코나 캐나다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게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생산성 안 나오고 거기서 그나마 인건비라도 절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접 지역으로 다 빠져 있었는데 거기다 관세를 때리다 보니까 들어와라. 그러니까 무슨 자국 기업 상관없고 해외 기업은 더 상관없고 들어와서 우리 쪽으로 갖춰라. 그게 관세에 대한 가장 큰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유예 기간도 없이 그냥 바로 물론 경고를 자꾸 했다가 또 좀 연기했다가 넣었다 뺐다가 막 복잡해가지고 이제는 뭐 지칠 대로 지치는 얘기들이 됐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골프 치러 가셨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런 관점 쪽에서 지금 나오는 변화들은 그러면 이제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 어쨌든 합의는 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일본 수준의 관세 합의가 약간 다 합치게 되면 12.5% 정도까지만 낮춘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러면 우리도 그러면 하반기에 대한 걱정 없고 거기다가 현대기아차는 워낙 저평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발현되고 거기다가 또 가장 핵심은 지배구조 개편입니다. 그것까지 하게 되면 삼박자가 맞는다. 제가 보기에는 이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관세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네. 주도 섹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가. 자동차가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잘 보시는데 하나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체크하고 다음을 봐야겠다. 그러니까 일본 수준만 돼도 어차피 경쟁은 일본이랑 제일 치열하게 하니까. 그렇죠. 대미 수출로는. 네. 그러면은 똑같이 맞은 거 뭐 변동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군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할 만하겠다. 네. 이쪽인데 지금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여전히 불리한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가뜩이나 환율도 신경 써야 되고 뭐 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은데 거기다가 이런 관세까지 신경 쓴다 그러면 아무래도 위축세는 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죠 이게?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주식 해봐야 될 어떤 분석의 포인트가 있을까요? 자동차 쪽에서요.
모르겠어 원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나오는 게 두산 쪽 실적 발표될 겁니다. 아 네. 두산. 예,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단 또 실적 발표가 되면서 또 두산 밥캣 뭐 두산 퓨얼셀 뭐 이런 것들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쪽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네. 에너빌리티가 제일 관심이겠죠. 그렇겠죠 근데 아무래도. 예, 에너빌리티의 입장으로는 일단 이번에 보여줄 실적은 잘 나온다고 하게 되면 두산 밥캣 연결된 실적과 함께 그동안에 수주 잔고가 지금 보니까 16조 가까이가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16조의 대부분이 가스터빈 쪽일 텐데 이번에 그럼 지보노바에서 실적 나온 것처럼 강하게 터냈기 때문에 혹시 그게 잡혀서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실적이 나오느냐라는 쪽들 단순하게 두산 밥캣만 가지고 실적을 보여주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원자재 수주와 관련된 쪽으로 얘기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수주 쪽에 대한 흐름들은 오히려 지금 당장 실적은 좀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출렁이면 나올 수 있겠는데 그거를 수주와 관련해서 연관시킨다 그러면 또 기회는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실적 확인하고 거기서 좀 변동성이 좀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아마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일단 이런 기계 업종의 가장 큰 특성은 수주입니다. 실적보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주를 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주가가 온 거고요.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보다 보니까 오후에 또 기아, 뭐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 실적 발표할 거고 뭐 LG전자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 뭐 기아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적 방어력이 중요하겠죠. 근데 모비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부품 회사다 보니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1분기 때도 그냥 선방했기 때문에 네. 그 완성차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부품업체가 쿠션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보다는 더 좋은 실적을 내냐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1분기 때는 그래도 쿠션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우리 단독적으로 실적이 좋아졌다 그런 쪽을 보여줬기 때문에 2분기에는 좀 낫지 않을까 기대하는데 아무튼 이건 또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2분기에는 특별한 변수가 없잖아요. 뭐 휴업이나 뭐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은 춘계 투쟁이라서 파업이 예. 되게 많이 올해 몇 년 사이 좀 특수성도 좀 있는 것 같고 공개 네. 정세가 그래서 2분기에는 무난하게 지나갔는데 뭐 언제 모비스가 실적이 나왔네요. 나왔어요? 예. 10시 반에 저도 나왔었습니다. 뭐 예. 놓치질 제대로 다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영업이익 36% 증가했던 수치고 네. 아마 거의 지금 예상했던 수치보다는 조금 좋은 정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일단 저 자리에서 이제 반응은 한 것 같은데 분위기는 일단 지금 영업이 8,700억 정도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8,700억. 한 2, 3% 정도 더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보다 그런 쪽에서 지금 시장이 반응했다는 거 보게 되면 근데 잘 나온 실적을 가지고 계속 추세적으로 갈 것이냐 여전히 부담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관세 끝나고 보겠다라는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실적 중에 또 이 S&T 에너지 깜짝 실적을 내놔서 주가가 뭐 가격 제한폭까지 또 오르고 네. 이런 소형주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주 작은 주식은 아닌데 예. 시가총액이 그래도 1조 원이 되잖아요. 중형주에서 중소형주? 네, 중형주에서 좀 바뀐 모습들입니다. 중소형주라고 쳤을 때 네. 이런 부류의 기업들이 왕왕 등장할까요?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대변혁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목 중에서 특히 이제 에어쿨러에 강점 있는 회사고 예전에 이 회사가 SNTC에서 인적 분할을 했죠. 그러면서 나왔던 사업들 보게 되면 솔직히 알짜 사업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움직이다가 그 에어쿨러 공랭식 열 교환기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복합가스 발전 그리고 플랜트 화력 발전 이런 게 들어갈 때 네. 가장 많이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에 실적에 그 큰 기대를 안고 움직였던 쪽들이 벌써 작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네. 중동으로 우리 수주 폭발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는 북미 쪽까지 이제 넘보기 시작하겠다는 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수주 잡힌 것만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저희는 신재생 에너지 쪽을 계속 또 많이 관심 갖고 하다 보니까 이런 LNG 관련된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좀 도외시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실적 발표가 가지고 아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고 강하게 올라왔던 그런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또 버노바의 실적과 함께 같이 연결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미국은 가장 관심 있는 쪽들이 저희는 계속 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은 아닙니다. 원자력이 보강해서 가져가야 될 가장 큰 축이고 여전히 화석연료와 관련된 발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뭐 전력 부족하게 되면 뭐 해결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석연료 쪽이 아직까지는 주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보강을 계속 시킬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원자력 그리고 또 LNG 복합화력 발전 뭐 이런 쪽들이
주가 돼서 시장에서 계속 발전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 시기는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 챙겨본다라고 하게 되면 LNG 관련주들 최근 들어서 많이 정체되고 좀 주춤해 있는데 다시 재조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그러면 실적 얘기하니까 화장품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예. 지금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되고 네. 일부 가정에 뭐 우스갯소리겠지만 미성년 자녀들이 자기 몫의 소비 쿠폰 내놔라. 세뱃돈도 슈킹해 가더니 네. 소비 쿠폰도 슈킹해 가냐 뭐 이러면서 자기 그거 가지고 올영 네. 올리브영 이런 데 가서 뭐 네. 사야 된다. 올리브영이 못 사는 근데 뭐 그걸 어떻게든지 예. 뭐 직영 아니고 뭐 이렇게 뭐 하는 방법이 있나 봐요. 그들은 방금 다 찾은 걸로 합법적으로. 예, 네. 합법적으로. 예. 네, 하여튼 화장품 사야 된다고 뭐 네. 그런 친구들도 있다고 하던데 네. 화장품 쪽 섹터도 이제 실적이 줄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엄마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 고기 먹었잖아. 아. 네. 그걸로 퉁치자. 뭐 예, 아무튼 그럼 고기 관련주로? 그러면 미트박스 사요? 없어요. 예. 네, 네.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도 하나의 또 기대 요인들이라고 보는데 실적으로. 네. 그러면 가장 또 수혜를 본다는 편의점 쪽은 왜 빠질까요? 아. 네. 이러다 보니까 내수 쪽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또 화장품 쪽은 솔직히 이번에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해서 2분기 때 수출 동향만 보게 되면 실적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왜 못 가냐면 관세죠. 예, 지금 한미 FTA를 통해서 무관세로 진행되던 부분이 지금 일단 어떻게든 간에 또 이제 뭐 15%든 25%든 뭐 그 사이에 품목별 관세나 네. 뭐 개별 관세 또 들어가면은 그렇죠. 미지수로 남아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하반기는 잘 되긴 되는데 그것까지 감안하고 더 잘 되는 모습들까지 갈 것이냐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이 시작되는 네.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력이나 아니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모습들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관세도 또 우리만 맞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다 맞는 거지다 보니까 네. 그렇다고 비싸졌다고 그건 이제 소비자 문제고 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쓰던 걸 안 쓰겠느냐 이제 그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좀 약간 불확실성이 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요거만 끝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를 섹터 중에 하나가 아까 자동차도 그렇고 네. 화장품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지금 정체 횡보되는 쪽의 국면들을 좀 잘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테슬라는 계속 지금 실적이 미스 매칭이 되고 있고 네. 부진합니다. 물론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테슬라 자체의 판매 부진이나 뭐 있겠죠. 네. 근데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게 또 이제 항상 전기 배터리 네. 요쪽입니다. 요걸 연결한다면 또 어떻게 풀이가 될까요? 네, 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좀 강하게 반응했던 또 대표적인 이유이겠죠. 2027년 가게 되면 그래도 테슬라와 이제 연계돼서 좀 값싼 배터리 뭐 이런 쪽에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쪽들이 뭐 SK하고 또 뭐 그렇죠. 뭐 얘기들 하던데 예. 말은 뭐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그냥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진짜 공격적으로 살게요. 이런 느낌인데 일단 그것도 시간도 또 1, 2년 더 있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문제고. 네.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테슬라 자체적으로는 약간 사면초가입니다. 지금 왜냐면 테슬라가 지금까지 그래도 누려왔던 것 중에 하나가 보조금이죠. 네. 이거 이제 OBBBA 법안으로 없어졌고요. 어제 나왔던 얘기 보니까 관세로 지금 1년에 3억 달러 정도 더 부과를 그러니까 비용이 더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더 싸게 만들어야 그걸 커버할 수가 있는 모습이겠죠. 그렇게 되려면은 배터리나 가장 또 크게 차지하는 배터리 쪽을 좀 LFP나 좀 더 싼 걸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는 쪽이고 중저가 모델 들어가고 뭐 이런 또 지금까지 얘기만 했었던 뭐 그 사이버캡 이쪽도 계속 강화시키고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사이가 틀어진 마당에 네. 괜찮겠어? 뭐 이런 분위기가 더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스토리 같은 경우도 좀 크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올해 하반기는 도전이 되게 많다라는 쪽에서 이를 어떻게 좀 돌파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변화가 되면 항상 그랬듯이 또 테슬라는 고퍼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오게 되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그런 쪽에서 국내 2차 전지 쪽들도 연결돼서 할 거리는 있다.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스토리만 막 보여준다고 저희가 2차 전지 가던 시절은 2년 전입니다. 네. 그런 QA 확대가 나오는 거를 좀 더 체크하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역설적으로는 뭐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협화음 그리고 또 뭐 실적 부진 여러 가지 뭐 막 나와서 주가가 지금 내려가 있잖아요. 또 서학개미 분들 뭐 잔뜩 뭐 손실로 물려 있다 막 이런 악재성 재료가 막 나올 때가 오히려 저는 기회가 아닐까 싶긴 한데 조심스럽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사요? 모르겠습니다. 네. 자, 결론하겠습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실적주 시즌에 들어가서 네. 어떤 기업들을 주목하고 계시는지.
네, 그래도 이제 거의 지금 시장에서 가이드라인과 함께 좀 이제 부각받는 쪽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네. 그냥 조선인 것 같습니다. 조선. 예, 조선 들어오는 것 같고 아직 방산 쪽이 실적이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또 아직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핵심은 예, 방산 조선일 수밖에 없겠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또 원자력 쪽은 조금 이제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또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실적 발표하는데 생각보다 선방했습니다. 네, 이런 쪽을 모두 보게 되면 기존의 주도주 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역시 이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이쪽도 또 핵심이 관세와 그렇게 상관이 없는 섹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힘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계속 또 실적되는 종목들 그리고 그게 또 확산돼서 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조선의 심장인 엔진 이것만 지금 부각받는데 조선 기자재도 이번에 실적이 좋을 겁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 잘 엔진만 또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죠. 기자재 쪽도 좀 체크해야겠죠. 그런 쪽에서 종목들도 확인하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스다 오늘은 좀 소프트하게 그냥 실적 얘기 말랑말랑하게 만져봤고요. 뭐 딱히 임팩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모니서치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